충청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은청 참이, 다같이 학교 학습 코디네이터, 동그랑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저는 동그랑 프로젝트의 총괄이자 팀장인 강하영이라고 합니다. 21살이고 현재 보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교통 문제도 있고, 뭐 청소년 복지 정책들과 관련된 거랑 뭐 안전 문제라든지, 농촌에 사니까 제가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좀 시급한 것 같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생활하는 거요? 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살죠. 그쵸. 보은에서 태어나가지고 보은에서 자라긴 했지만 20살 이후로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죠. 서울에서.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교통은 굉장히 좋고 인프라도 좋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대신 여기에 비해서 없는 거는 뭐 자연이 부족하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자연과 관련된 것도 없고,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죠. 농촌은 기회가 많지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부족하고, 그쵸? 거기서 정직원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집 문제도 부족하고, 차려진 건 많지만 저의 것은 없는 그런 느낌? 물론 이 지역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농촌은 차려진 게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청주나 대전이나 그런 데는 괜찮잖아요. 여긴 군이니까. 네. 일단 서울에서 계속 못 살 것 같아요. 보은군에서 살 생각은 있어요. 근데 차려진 게 없으면, 제가 살 만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떠나야죠. 어쩔 수 없이. 네, 취미는 사진 찍는 거, 풍경사진이나 그런 거 찍는 거랑 혼자 카페 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체력을 길러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그걸 하면은 할 체력이 없어서 쓰러지거든요. 보은군청 헬스장이 멀죠? 근데 보은 읍내니까 어차피 나와야 돼가지고 그거 하고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뭐 사 먹으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뭘 먹고 사고 즐기고 그런 게 다 여기 있어요. 장제리요. 차 타고 10분이면 가는데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송화횟집 하나 있어요. 진짜예요. 아, 매점, 슈퍼 하나. 근데 너무 비싸요. 문제를 발견을 하면 해결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근데 사회 문제는 분명 있는데 해결하려는 시도는 안 하고 다들 욕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발견했으면 해결을 하면 되지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있겠지만 일단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하려는 애들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시사 독서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적은 있어요. 사회 문제를 쉽게 청소년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동아리고, 거기서 영주랑 수연이랑 친해져서 이 사업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간 프로젝트라고 학교 공간 바꾸는 것도 했었고, 학교 MC를 봤었고요. 보은군에서 하는 축제에 한번 MC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대학교 가서 학술 논문 쓴 적이 있었고, 재학생을 통해 본 지역 간 교육 격차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였고요. 서울 진학학생, 충청권 진학학생을 중심으로 라는 이름의 질적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알아보는 연구였고, 또 학교에 가서 홍보대사를 했고요. 주니어 데이터 분석 교실도 가서 애들 코딩 교육도 했었고,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하고 있고, 보은청참이 다같이 학교 학습 코디네이터, 동그랑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동그랑은 대학생의 길잡이 역할 아래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팀별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사회와 관련된 팀별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본 공작소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본 서포터즈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작소는 디저트랑 디자인으로 나뉘어서 본과 관련된 뭐 대추 디저트라든지 대추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활동이고요. 서포터즈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예를 들어 관광 소재, 말티제, 3년산성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나 컨텐츠화를 시켜서 유튜브나 SNS에 업로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플러스 그랑이라는 뜻인데요. 그랑이라는 게 순우리말로 동그랗게 세상을 어우러져 살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동네를 동그랗게 어우러져 세상을 살자라는 의미로 아라라는 친구가 지었습니다. 애들이 저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직적인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같은 거를 없애고자 별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청년들과 저희의 관계도 뭐 저희가 뭐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별명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공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청년들끼리 모여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모를 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대학생이랑 청소년을 연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청소년한테 알려주고, 그러고 대학생은 봉사 시간을 받고, 청소년은 배우면서 그것들을 습득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친해지고, 이러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지역사회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들은 또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청년들도 스펙도 쌓고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언니 오빠들이 없으면 조언을 받기도 어렵고, 진로나 직업과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데에서도 그렇고 누군가 멘토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한테 그 역할이 돼주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변치 않은데 좀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말고도 내년에도 추후에도 애들이 혼자 모여서 보호는 이래서 안 돼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일단 모여야 되고 모여서 이런 상의를 해서 이런 기획안을 거쳐서 이걸 제출을 해야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단체를 결성을 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그치면은 아쉬울 것 같고 추후에도 체계가 잡혀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상을 탄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나갈 생각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대회 마지막 마감일 몇 시간 전에 제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선이 붙었고 본선을 나가기 전에 좀 더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청참위에 다 같이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억울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상을 타니 애들을 관심을 더 모을 수 있었고 애들이 좀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그랑 프로젝트를 더 예산을 받아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다른 지역에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저희 프로젝트를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더 지역사회 살리는 쪽으로 충청북도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서 되게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학교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이랑 청소년을 매칭을 해서 연계해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는 카페 창업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면 카페 창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 잘 해보는 거고 지금은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원래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매년 진행했었어요.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근데 후보님이 된 이후에보다 후보자님들이었을 때의 간담회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진행을 한 거고 5개의 정책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소년 수당이랑 청소년 문화공간이랑 일단 문화공간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체육시설 이용하게 해달라는 거였나? 네. 그거랑 청소년 참여 예산제 라는 거였어요. 하나는 청소년 수당이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성과가 나진 않아서 확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내는 건데 청소년들이 내면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동그랑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운영단이 돼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군에서 받아들여지고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죠. 저희 동그랑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 노력의 일부인 것 같아요. 기자단 하면서 보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청소년들은 이런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발견하고 나 혼자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지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게 해결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 이게 실제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를 인식을 해서 이걸 기사로도 쓰고 어른들한테도 알리고 정책토론회에서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대해 달라라는 정책을 거기에 냈던 적이 있어요.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기사로 내서 보훈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그게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거기서 보시고 아시누리 카페에 휴무일에 맞춰서 청소년들 공간을 마련하는 거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 실제로도 첫날에 80명의 학생들이 찾아올 막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만큼 문화 공간을 스터디 카페였는데 그거를 많이 원하고 있구나, 그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실제로 제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따라왔고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해야겠다라는 욕구도 그래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조별과제가 많아졌거든요. 수행평가도 많아졌고. 근데 카페에 가려면 인당 5,000원에서 6,000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 만나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애들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만났으면 됐는데 그때의 도서관은 시설이 되게 안 좋았어요. 휴게실도 거의 시설이 너무 별로였고 그래서 애들이 만날 공간이 필요했고 공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별과제의 목적뿐만 아니라 좀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사회학과에 갔냐면 원래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너무 경쟁률이 센 거예요. 무슨 30대 1, 50대 1 이러니까 이건 못 가겠다 싶어서 비슷한 과인 사회학과로 간 거였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 문제를 알려면 적어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론을 배우는 데에서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재밌었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질적 연구를 직접 진행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논문을 읽는 것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직접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사회학이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장 실습 경험으로 직접 사회에서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해보고 있는 거고 그 대외 활동을 하고 나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사회 자본이랑 관련된 논문이었는데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 자본이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있다고 한 그 내용들이 쫙 인상에 깊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가진 사람일수록 학업 성취가 높은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를 하려면 그럼 사회적 자본이 있는 곳에서 자라야 된다는 건데 사회적 자본은 서울에다가 몰려있고 이런 지방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아직도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사회적 기업에 가거나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소셜벤처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제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직 미래에 대해 뭐가 그려지지는 않아요. 기사를 꿈꿨긴 한데 제가 원하지 않는 것도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어딜 가든.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것도 있어요.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꿈을 찾으러 간 거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예체능 하는 애들은 멀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시 미술 하려고 해도 학원도 없고 체육 하려고 해도 학원도 없고 학원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원을 주말마다 서울로 가는 애들 꽤 있어요. 그쵸? 표가 안 되니까.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대학생은 입지가 약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단체도 없고 뭘 활동할 마련되는 장도 없고
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 못 내요. 왜냐면 그걸 나설 청년도 없고 그럴 네트워킹이 잘 안 돼 있어요. 좀 체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민간 개인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같이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방에 마음이 아프죠. 일단 인프라가 있어야죠. 복지도 있어야 되고 여가 생활이나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 살지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그 사회에 진입하려면 근데 그 교육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누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고 싶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뭐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뭘 듣고 반영을 해야 되니까. 교육의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학부모님들이 대학교 입시에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보호는 생기부를 채우거나 뭐 대학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전혀 유리한 점이 없거든요. 그냥 애들이 적으니까 거기서 내신 따기 쉽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노리고 오는 애들도 있긴 한데 뭐 교육 요건 쪽으로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다?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튼 서울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형식의 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10대 청소년들이 아예 여기서 정착할 생각이 없는 거죠. 교육을 받는 게 12년 동안 받잖아요. 그거를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고등학교 그 시점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을 노리려면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안 하면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커서 뭐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인 정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만 네, 여기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겁니다.